병원을 나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택시에 올라탄 순간 70대 기사가 백미러로 며느리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나를 기억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던진 기사의 질문에 며느리의 손이 가방 끈을 움켜쥐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유진 맞죠? 그때 그 작은 마을에서 기사가 뒷좌석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는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기사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대체 우리 며느리한테 뭘 한 겁니까? 왜 우리 며느리가 우는 겁니까? 택시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고 세 사람 사이에 숨겨진 과거의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전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낮은 신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 박종수는 며느리 최유진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는 애써 괜찮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검사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면서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아요. 혼자서도 걸을 수 있어요. 아니야, 유진아.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천천히 가자. 종수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효도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였죠. 유진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홀로 남은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셨고 종수는 그런 며느리에게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바쁜 와중에도 시아버지의 병원 진료에 빠짐없이 동행하는 유진의 모습에 종수는 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따가운 햇살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유진은 손으로 눈을 가리며 주차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앞은 늘 택시를 잡기 어려웠지만 오늘만큼은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택시 잡아야겠네요. 아버님, 저기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내가 잡을게. 내가 앉아 있어. 아직 얼굴이 창백하잖아. 종수는 손을 들어 지나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평일 오후였지만 병원 앞이라 그런지 택시들이 종종 지나갔습니다. 마침 노란색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가 멈추자 종수는 뒷문을 열고 유진을 먼저 태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옆자리에 앉으며 안전벨트를 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운전석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어딘가 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종수가 주소를 말하려던 찰나 백미러에 비친 기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뭔가 불안한 눈빛이었죠. 종수는 오랜 군 생활로 다져진 관찰력으로 기사의 표정에서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5호동 5호 아파트로 가주세요. 종수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사는 갑자기 백미러로 뒷좌석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진도 그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백미러를 통해 마주쳤습니다. 순간
기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본 듯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조금씩 빨라지는 것을 종수는 눈치챘습니다. 저기. 기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십 년 묵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 그리움, 후회, 그리고 안도감까지. 당신 혹시 출발 안 하시나요? 종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기사를 쳐다봤습니다. 전직 군인으로서 그는 위험한 상황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고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종수의 말을 듣지 못한 듯 여전히 유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를 기억하나요? 기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세월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간절하면서도 두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핸들 위에 있었지만 그의 온 신경은 뒷좌석의 유진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려 했지만 백미러에 비친 기사의 얼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유진의 대답은 너무 빨랐고 너무 불안정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을 억지로 참으려는 듯 했습니다. 종수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거짓말의 냄새를 맡았던 것이죠. 수십 년 군 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거짓말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고 지금 유진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에요. 분명해요. 그때 그 아이 맞죠? 기사는 손을 뻗어 유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급박했고 절박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기회를 잃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깜짝 놀라 손을 움츠렸고 종수는 그 사이에 팔을 집어넣으며 기사를 밀어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종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전직 군인답게 그의 눈빛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최유진 맞죠? 당신 최유진 맞죠? 그때 그 작은 마을에서 당신을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반응 자체가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숨은 가빠졌으며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종수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을 느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알아요?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종수의 질문에 기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 묵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이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오래전이라니 언제 말입니까? 어디서요? 그건 지금 여기서 말하기엔. 기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고 종수는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며느리에게 자신이 모르는 과거가 있다는 사실이, 그것도 이렇게 수상한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택시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 침묵 속에서 과거의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는 시동을 걸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고 유진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쓰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종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지금 당장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 양반, 지금 당장 출발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내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지만 기사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유진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출발하십시오. 지금 당장요. 종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참을성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 이상한 기사와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백미러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기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동을 끄고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으로 다가왔습니다. 종수는 즉시 문을 잠그려 했지만 기사가 더 빨랐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유진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저 좀 보세요. 저 김만석입니다. 기억나시죠? 김만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유진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종수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이 남자를 알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유진아, 이 사람 아는 사람이야? 종수의 질문에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종수는 답답함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평생 자신을 속이지 않았던 며느리가 지금 이 순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 지금 우는 거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아버님, 정말 아니에요. 저는 이분을. 최유진, 당신 그때 12살이었어요. 그 작은 마을에서 당신 엄마랑 단둘이 살던 그 집에서요. 만석의 말에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종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진이 평생 숨겨온 비밀이었습니다. 12살? 유진아, 내가 12살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종수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만석은 유진의 침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장이었어요. 그 작은 마을의 이장이었죠.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을 지켜달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종수가 끼어들었지만 만석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유진에게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십 년 묵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떠날 줄 몰랐어요. 당신 어머니도 당신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유진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택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종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 남자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우리 며느리한테 뭘 한 겁니까? 왜 우리 며느리가 우는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해야 할 걸 하지 않았어요. 만석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호함 속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종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만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똑바로 말하시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놓아주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만석의 말에 종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병원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택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이를 악물고 만석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제 집으로 가시죠. 거기서 다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을요. 만석은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종수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의 침묵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종수는 며느리를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고 손은 가방 끈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유진이 왜 저렇게 우는 거지? 종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지만 동시에 그녀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진의 어린 시절, 그녀의 친정, 그녀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지에 대해 종수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고 종수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과거가 무섭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고 종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 기사를 믿어도 되는 걸까? 혹시 며느리와 자신을 어디론가 납치하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만석의 눈빛에서 본 죄책감은 진짜였습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만석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택시는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고 낡은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종수는 창밖을 보며
이곳이 어디인지 가늠해 보려 했지만 처음 와본 동네였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한 낡은 집 앞에 멈췄습니다. 만석은 시동을 끄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기가 제 집입니다. 들어가시죠.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종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도 천천히 차에서 내렸고 세 사람은 낡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낡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만석은 두 사람을 작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소파와 낮은 탁자, 그리고 벽에 걸린 몇 장의 사진들이 전부였습니다. 종수는 사진들을 훑어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만석과 한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리겠습니다. 만석은 부엌으로 향했고 종수와 유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꼬집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아버지가 여기 있어. 무슨 일이든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유진은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괜찮아. 천천히 말해. 아버지는 내 편이야. 종수의 말에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만석이 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탁자에 찻잔을 놓고 유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는 못하고 그냥 손에 쥐고만 있었습니다. 종수는 팔짱을 끼고 만석을 노려봤습니다. 처음부터 말하시오. 우리 며느리와 당신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왜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우는지 말입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장으로 있던 마을은 아주 작은 시골이었어요. 20가구도 안 되는 곳이었죠. 그곳에 유진 씨 어머니가 이사를 왔어요. 한 12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12년 전? 종수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때 유진은 30살이었습니다. 아니, 만석이 말한 건 유진이 12살 때였으니까 30년 전이었습니다. 종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 제 말은 유진 씨가 12살 때요. 그러니까 30년 전쯤이죠. 만석이 정정했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단둘이 왔어요. 아버지는 안 계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품팔이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고 유진 씨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유진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종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종수는 며느리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유진 씨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무슨 빚 때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빚? 종수가 되물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 빚이었대요. 돌아가신 남편이 보증을 섰는데
그게 엄청난 금액이었던 모양이에요. 채권자들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어요. 그것도 어린 딸 앞에서요. 유진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종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이장이니까 뭔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건 법적인 문제였으니까요. 만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채권자들이 다시 왔는데 이번엔 폭력배들을 데리고 왔더군요. 그들은 집을 부수고 어머니를 때렸어요. 유진 씨가 보는 앞에서요. 뭐라고요? 종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린 시절에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겁이 났거든요. 그 폭력배들이 무서워서, 저도 다칠까봐 두려워서 그냥 숨어서 지켜만 봤어요. 만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진 씨와 어머니는 마을을 떠났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저는 그 뒤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경찰을 불렀더라면, 뭐라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종수는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이 남자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며느리가 그런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택시에서 유진 씨를 봤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린 소녀가 이렇게 성장해서 제 앞에 나타난 거잖아요. 저는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하지 못한 일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만석은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비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유진은 고개를 들어 만석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저씨를 원망한 적 없어요. 그때 저도 어렸지만 아저씨도 무서웠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유진의 말에 만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과거가 이렇게 아픈 것이었다니. 그는 며느리를 더욱 꽉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종수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 만석이 숨기고 있는 게 더 있는 건 아닐까? 종수는 만석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더 숨기고 있는 거 없습니까?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유진 씨도 모르는 사실일 겁니다. 제가 모르는 사실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만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종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만석을 주시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 씨와 어머니가 마을을 떠난 뒤에 저는 그 집에 가봤어요. 혹시 뭔가 남긴 게 있나 싶어서요. 만석은 상자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구겨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편지예요.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쓴 편지인데 보내지 못하고 그냥 두고 가신 거예요. 저는 그걸 주워서 여태 간직하고 있었어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글씨로 빽빽하게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편지를 펼쳤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종수는 며느리의 반응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유진아, 무슨 내용이야?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종수는 참지 못하고 편지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편지는 유진의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생명보험금을 유진에게 남기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없어도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리고 언젠가 내 진짜 아빠를 만나거든.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전해줘. 종수는 편지를 읽고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며느리를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진짜 아빠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종수가 만석에게 물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알았어요. 유진 씨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던 거예요. 돌아가신 남편은 유진 씨의 친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 진짜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저도 몰라요. 편지에도 나와 있지 않고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유진은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엄마도 말해주신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종수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20살 때요. 뭐라고? 종수는 놀라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유진은 그동안 어머니에 대해 거의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종수는 친정 어머니가 살아계신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한테 말 안 했어? 말씀드리기 힘들었어요. 엄마 이야기만 하면 너무 슬퍼서요. 유진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종수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석을 쳐다봤습니다. 편지에 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만석은 상자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고 젊은 여자와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여자는 유진의 어머니였고 남자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예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하지만 사진 뒷면을 보세요. 유진은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 쓰여 있었습니다. 서울, 1992년 봄, 나의 첫사랑. 유진은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1992년이면 자신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혹시 자신의 친아버지일까? 유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제 아버지일까요? 유진의 질문에 만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죠. 종수는 사진을 가져다 자세히 봤습니다. 남자는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어딘가 유진과 닮은 구석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야겠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친아버지를 찾아보자. 아버지가 도와줄게. 만석은 상자에서 마지막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어머니가 두고 가신 거예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져왔어요. 유진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이름과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지만 한 이름이 유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정훈, 이 사람이 누구지? 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종수는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정훈. 그 이름은 낯익었습니다. 종수의 군대 선임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시 박정훈이 누군지 아세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종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다고요? 유진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종수는 며느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정원과 며느리의 어머니가 무슨 관계였을까? 그리고 혹시 박정훈이 유진의 친아버지일까? 종수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박정훈이 유진의 친아버지라면 이건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신의 과거와도 연결된 문제였으니까요. 아버님, 박정훈이라는 분을 어떻게 아세요? 유진의 질문에 종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박정훈.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군대 선임이었어. 나보다 2살 많았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종수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만석도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유진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깊은 감정을 읽었습니다. 어떤 분이셨어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 후임들을 잘 챙겼고 군 생활도 모범적으로 했어. 제대하고 나서도 가끔 연락하고 지냈어. 종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몇 년 뒤에 연락이 끊겼어. 나중에 들어보니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더군.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을 많이 졌다고 했어. 보증을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괴롭혔던 빚도 보증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혹시 같은 사건일까? 유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야반도주를 해버렸대. 박정훈이 모든 빚을 떠안게 된 거지.
그 뒤로 소식이 끊겼어. 10년 전쯤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종수의 말에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박정훈이 자신의 친아버지일까? 그렇다면 왜 어머니와 헤어진 걸까? 그리고 왜 어머니는 다른 사람과 재혼한 걸까? 아버님, 그분이 결혼은 하셨나요? 유진의 질문에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했었지. 근데 이혼했어. 빚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고 들었어. 아내가 견디다 못해 떠났다더군. 자식은요? 자식은 있었나요?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은 없었던 걸로 알아. 아니,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 그 사람 개인적인 일까지는 자세히 몰랐으니까. 유진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박정훈이라는 이름 옆에는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정보는 없었습니다. 유진은 만석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가 박정훈이라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나요?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어머니는 과거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그냥 딸 하나 키우느라 힘들게 사셨죠. 유진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일까? 유진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박정훈 씨 사진 혹시 갖고 계세요?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군대에서 찍은 사진들은 다 버렸어. 그때는 사진기도 귀했고 찍어봤자 별로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 유진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박정훈 씨 가족들은 어디 계신지 아세요? 종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울 어딘가에 산다고 들었어. 정확한 주소는 몰라.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내가 아는 사람한테 알아볼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유진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종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 아버지가 꼭 찾아줄게. 내 친아버지가 누구든 우리가 찾아낼 거야. 만석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탐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부탁해 볼까요? 탐정이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직 경찰인데 지금은 개인 탐정 사무소를 운영해요. 사람 찾는 일을 전문으로 하죠. 제가 연락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유진은 만석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만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그때 도와드리지 못한 걸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요.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방 안은 무겁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종수는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그럼에도 이렇게 착하게 자라준 게 신기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이렇게 힘든 과거를 갖고 있는 줄 몰랐어. 미안해. 아버지가 더 신경 써줬어야 했는데. 종수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은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더 외로우셨을 텐데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야. 넌 정말 효녀야.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보기 좋네요.
정말 부녀지간 같아요. 만석의 말에 종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부녀지간이잖아요. 며느리지만 딸이나 다름없어요. 유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종수는 며느리의 미소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오늘 너무 피곤했을 거야. 종수가 일어서자 유진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만석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집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택시비는 받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신세 많이 졌습니다. 종수는 만석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만석은 유진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진 씨,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유진은 만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물건들 간직해 주셔서요. 만석은 유진에게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어머니의 물건이니까 당신이 가져야죠. 유진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상자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세 사람은 집을 나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종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정훈이 정말 유진의 친아버지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운명의 장난일까? 집으로 돌아온 뒤 유진은 상자를 방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종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정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군대 동기들 중 누군가는 박정훈의 가족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철수야? 나 종수야. 종수는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야, 종수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혹시 박정훈 선임 기억나? 우리보다 2살 많았던 사람. 박정훈? 당연히 기억하지. 그 양반 돌아가셨잖아. 왜? 그 사람 가족들 혹시 어디 사는지 알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뭔가 떠올리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글쎄,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 맞다. 그 사람 동생이 있었어. 여동생인데 이름이 뭐였더라? 박정아였나? 박정아? 종수는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 박정아. 그 사람이 형 장례식 때 왔었어. 나도 그때 갔거든. 엄청 슬퍼하더라고.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연락이 끊겼었대. 빚 때문에 가족들도 다 피했다나 봐. 그 동생 연락처 혹시 있어? 없어. 그때 명함 받았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근데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해? 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고마워, 철수야. 종수는 전화를 끊고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정아. 그 사람을 찾으면 박정훈에 대해 더 많은 걸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유진의 방으로 갔습니다. 유진은 상자를 열어 어머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박정훈 씨 여동생이 있대. 박정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아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유진은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찾을 건데요? 만석 씨가 소개해준다던 탐정한테 부탁해보자. 내일 당장 연락해볼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유진은 다시 상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편지와 사진 말고도 작은 물건들이 몇 개 더 있었습니다. 낡은 목걸이, 반지, 그리고 작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유진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는 어머니의 필체로 빽빽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종수도 옆에 앉아 함께 봤습니다. 일기에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시절,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진 이야기였습니다. 그 남자는 착하고 성실했지만 가난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남자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정훈이가 떠났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다. 나는 매일 그를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빚 때문이었다. 그는 나한테 폐를 끼치기 싫어서 떠난 거였다. 유진은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정훈, 박정훈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종수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박정훈 얘기인 것 같은데?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그를 잊으려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정훈이가 있었다. 그리고 유진이를 낳았을 때 나는 알았다. 이 아이는 정훈이의 아이라는 것을.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종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유진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일기를 계속 읽었습니다. 유진이 아버지는 정훈이다. 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지만 유진이는 정훈이의 핏줄이다. 나는 평생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다. 하지만 언젠가 유진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유진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박정훈이 제 친아버지예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확실히 알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구나. 유진아, 이제 내 아버지를 찾아야겠네. 하지만 돌아가셨잖아요. 그래도 흔적은 남아있을 거야. 박정아 씨를 찾으면 내 아버지에 대해 더 알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종수는 만석에게 연락했습니다. 만석은 탐정 친구에게 부탁을 했고 탐정은 며칠 안에 박정아를 찾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아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종수와 유진은 즉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한적한 골목에 있었습니다. 아담하고 깔끔한 인테리어였습니다. 종수와 유진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종수는 여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박정아 씨이신가요? 여자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박종수라고 합니다. 박정훈 씨의 군대 후임이었습니다.
정아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두 사람을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를 아시는군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세 사람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아는 커피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어요? 종수는 유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며느리인데요. 사실은 박정훈 씨의 딸입니다. 정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유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의 딸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일기와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정아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여자 윤희 씨잖아요. 오빠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윤희 씨를 아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평생 사랑한 단 한 사람이었어요. 오빤 윤희 씨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웃고 행복해했죠. 결혼하겠다고 저한테 말했을 때 전 정말 기뻤어요. 정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빠가 달라졌어요. 어두워지고 말도 없어지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 보증을 잘못 썼더라고요. 빚이 엄청났어요. 오빠는 윤희 씨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혼자 짐을 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빤 연락도 끊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저도 한동안 오빠를 찾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지방으로 내려가서 막노동을 하며 빚을 갚고 있더라고요. 종수는 박정훈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지 상상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왜 그렇게 고생해야 했을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윤희 씨를 잊지 못하셨나요? 평생 잊지 못했어요. 오빠는 죽는 순간까지 윤희 씨 이름을 불렀어요.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오빠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윤희와 아이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자신이 떠난 뒤에 윤희 씨가 아이를 낳았을 거라고요. 그 아이를 꼭 찾아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종수는 며느리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저예요. 제가 그 아이예요. 유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아는 의자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빠의 딸 정말 오빠의 딸이었구나. 내가 평생 찾던 조카였어. 두 여자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종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세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아는 유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요. 오빠가 남긴 게 있어요. 혹시 몰라서 제가 계속 보관하고 있었어요. 정아는 카운터로 가서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편지 한 통과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오빠가 죽기 전에 저한테 준 거예요.
만약 윤희 씨나 아이를 찾으면 전해달라고 했어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윤희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윤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너를 지켜주지 못한 비겁한 남자였어. 빚 때문에 도망쳤고 너와 우리 아이를 버렸어.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하지만 한 가지는 후회하지 않아. 너를 사랑한 것.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어. 우리 아이에게 전해줘.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다고. 만나지도 못했지만 매일 너를 생각했다고. 그리고 이 통장을 줘.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윤희, 다음 생에는 꼭 만나자. 그때는 절대 놓지 않을게. 사랑해. 정훈이가. 유진은 편지를 다 읽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종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아도 함께 울었습니다. 카페 안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박정훈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유진은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제 아버지. 유진은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냈습니다. 그녀는 평생 아버지를 몰랐지만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를요. 유진아, 오빠 산소에 같이 갈래? 오빠한테 내가 왔다고 말해주자. 정아의 제안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수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경기도의 작은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박정훈의 묘는 조용한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유진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유진이에요. 아버지 딸이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엄마가 잘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시댁을 만났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세요. 종수는 유진의 뒤에 서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 잘 받을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못다한 삶을 제가 대신 살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그러니까 편히 쉬세요. 유진은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아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종수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정훈은 평생 고생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의 삶은 비극적이었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아름다웠습니다. 종수는 며느리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더 잘 챙기겠다고. 박정훈이 못다한 아버지 역할을 자신이 대신하겠다고요. 정훈아, 걱정 마. 내가 내 딸 잘 지켜줄게. 내가 못다한 사랑을 내가 대신 줄게. 종수는 마음속으로 박정훈에게 약속했습니다. 유진은 일어나서 시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버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 유진아. 우린 가족이잖아. 세 사람은 묘지를 떠나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평생 품고 살았던 의문이 풀렸고 자신의 뿌리를 찾았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박정아와 자주 만나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정훈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윤희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를요. 유진은 만날 때마다 눈물을 흘렸지만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모가 생겼고 아버지의 흔적을 찾았으니까요. 종수도 변했습니다. 그는 유진을 더욱 아끼게 되었고 며느리의 과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박정훈이 남긴 돈을 유진이 쓰도록 설득했지만 유진은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장학금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종수는 며느리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유진아, 넌 정말 착한 아이야. 내 아버지를 닮았어. 아버님도 저한테 좋은 아버지세요. 두 분의 아버지를 만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어느 날 유진은 만석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를 집으로 초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만석은 흔쾌히 응했고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만석 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유진의 말에 만석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때 못 도와드린 걸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종수도 만석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만석 씨 덕분에 우리 며느리가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야말로 유진 씨를 다시 만나서 마음의 짐을 덜었어요. 3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던 죄책감을 이제야 내려놓을 수 있게 됐어요. 세 사람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야기꽃이 피었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진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며칠 뒤 유진은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종수와 정아도 함께였습니다. 유진은 어머니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저 아빠 찾았어요. 박정훈이라는 분이 제 아버지였어요. 엄마가 평생 사랑한 사람이었죠.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엄마를 정말 사랑했대요. 그리고 저도 사랑했대요. 만나지도 못했지만 평생 저를 생각했대요. 엄마,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요. 그리고 아빠를 사랑해주셔서요. 유진은 어머니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종수와 정아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엄마, 이제 저 행복하게 살게요. 아빠가 남겨주신 사랑과 엄마가 가르쳐주신 강인함으로 잘 살게요. 그러니까 편히 쉬세요. 아빠 만나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유진은 일어나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종수와 정아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요. 이제 끝났어요. 세 사람은 산소를 떠났습니다. 유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평생 품고 살았던 무게를 내려놓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종수는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이제 마음이 편해졌니? 네, 아버님. 정말 편해졌어요. 제 뿌리를 찾았고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님 같은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종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나도 내가 있어서 행복해. 넌 정말 좋은 딸이야. 아버님도 정말 좋은 아버지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어떤 비밀도 없었습니다. 오직 신뢰와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만나지 못했지만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게요. 아버지처럼 착하게 살게요. 유진은 편지를 소중히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별들 중 하나가 아버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종수가 일어나자 유진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유진아, 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네, 정말 기분이 좋아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종수는 며느리의 밝은 얼굴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네, 아버님.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식탁을 비췄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유진은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과 신뢰로도 이어진다는 것을요. 박정우는 그녀의 친아버지였지만 박종수도 그녀의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유진은 이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박정훈도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요. 비록 살아생전 만나지 못했지만 그의 사랑은 딸에게 전해졌고 그 사랑은 유진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은 이렇게 세 사람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진은 자신의 뿌리를 찾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지도 알려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